운이 좋은 사람들의 공통점. 운은 중요하다. 특히 사업에서 큰 역할을 한다. 이런 운은 스스로 만들어내지는 못하는 걸까? 그렇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하다. 말 그대로 우리 속안 바뀌다. 길을 가다 언제 번개를 맞을지는 아무도 모른다. 누군가는 꿈도 꾸지 못했던 성공의 기회를 잡는 반면 누군가는 철석같이 믿고 있던 계약을 파기당하기도 한다. 성공한 기업인들 대부분은 운이 좋았다고 말한다. 적절한 때, 적절한 곳에 있었던 덕분에 혹은 기회가 문을 두드렸을 때 알아차린 덕분이라고도 한다. 하지만 적절한 때, 적절한 곳에 있다는 것 자체가 순전히 운은 아닐지 모른다. 기회가 아무 문이나 두드리지 않을 수도 있다. 운 좋은 사람들은 어쩌면 무의식적으로 준비가 안 된 덕분에 남들이 못 본 기회를 잡았을 것이다. 스스로 운이 좋은 사람이 되어라. 잭팟 심리학을 쓴 심리학자 리처드 와이드먼은 우리 스스로 더 운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운 좋은 사람에게는 4가지 특징이 있다. 기회를 만들거나 낚아채는 능력, 본능에 기반을 둔 의사결정, 자기실현적 예언, 불운도 행운으로 만드는 탄력적 태도가 그것이다. 이와는 정반대인 사람도 볼 수 있다. 충분히 능력 있고 똑똑한데도 영 불운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는 유형이다. 이런 유형은 불운에 중독된 것일까? 행운은 어차피 남들한테나 찾아온다는 생각이 어느새 자기 실현적 예언이 돼버린 걸까? 와이즈먼의 말 맞다나 이런 유형이라도 불운을 행운으로 바꿀 수 있을까? 그럴 수 있다는 증거가 여러 존재한다. 나는 자신이 낙관적인 사람이고 드물게 운 좋은 인생을 살았다고 생각한다. 적절한 때, 적절한 장소에서 수많은 기회를 얻었다. 물론 실망스럽거나 망쳐버린 상황도 있었다. 하지만 인생 전체를 놓고 볼 때는 운이 아주 좋은 편이라고 생각한다. 최근 나는 불운한 상황에 처해 있었다. 대기업 고객과 계약한 일을 이행하기까지 시간이 부족했다. 수년 동안 상당한 매출이 예상되는 일이었다. 절반쯤 일을 끝냈지만 유능한 누군가의 도움 없이 기한을 맞추기는 불가능했다. 혼자서 아무리 애를 써봐도 별 진전이 없었다. 상대 기업에 전화를 걸어 상황을 설명할 수도 없었다. 그러면 향후 계약이 날아가 버릴 것이 뻔했으니까. 다음날 천만다행으로 딱 필요한 능력에 열정과 에너지까지 갖춘 사람을 만났다. 어떻게 그렇게 되었는지는 나도 알 수 없다. 그저 하늘의 도움이라고나 할까. 한편으로는 인생과 사업에 대한 내 긍정적 태도가 그런 행운을 불러오지 않았을까 생각한다. 어떻게든 돌파구가 나타날 것이라는 기대로 상대 기업에 전화를 걸지 않고 버틴 것은 내 결정이었으니 말이다. 패배는 패배하는 법을, 승리는 승리하는 법을 가르쳐준다. 최고의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어낸 기업이 늘 가장 큰 성공을 거두지는 않는다. 마케팅이 승패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다. 평범한 제품이 세일즈를 잘해 경쟁 업체들을 멀리 따돌리기도 한다.
물론 우수한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하고 이를 뛰어난 마케팅과 결합한다면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사업이 될 수 있다. 성공과 실패는 사업을 이야기할 때 결코 빠질 수 없는 주제이다. 흔히 경영 전문가들은 이런 주제를 논하며 실패의 이점을 찬양한다.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깨닫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해준다는 것이다. 나는 사실 그 생각에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 학습의 기회가 된다는 점 외에 다른 이점은 없는 것 같다. 패배는 패배하는 법을, 승리는 승리하는 법을 가르쳐 줄 뿐이다. 승리의 4가지 원칙. 나는 포커를 즐긴다. 동네 클럽에서 시합을 벌이고 종종 내기도 한다. 우리 클럽에는 늘 칩을 잔뜩 쌓아두고 결승까지 진출하는 노인이 한 명 있다. 어느 날은 노인에게 농담삼아 물어보았다. 언제 포커 실력의 숨은 비밀을 알려주실 건가요? 뜻밖에도 그가 바로 입을 열었다. 포커에서 이기려면 4가지가 필요하지. 인내, 지혜, 과감성, 그리고 운이라네. 이걸 기억하면 꽤 효과가 있을 것을. 노인이 말한 4가지는 사업의 성공에도 필요한 요소들이다. 첫째로 인내는 계획이 실현되는 과정을 지켜볼 때 필요하다. 당장 하고 있는 사업의 결과가 바뀌기는 어렵다. 결전 준비를 갖춘 상태에서는 20분과 1시간처럼 길게 느껴지기 때문에 기다리기 쉽지 않다. 그럼에도 사업에 있어서는 인내는 필수이다. 둘째로 지혜는 좋은 의사결정을 내리기 전 정보를 파악하는 데 필요한 요소이다. 거래업체나 직원 등을 선택할 때에도 분별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 세 번째 요소인 가감성은 성공 공식의 핵심이다. 계산된 위험 요소를 받아들이거나 대담하게 기회를 잡아야 할 때, 가능한 때에 가능한 곳에서 이점을 확보해야 할 때 필요하다. 가감한 기업인들은 규칙을 깬다. 위험 앞에서 주저하지 않는다. 정통적 상식을 비웃고 때가 되었다고 판단하면 모든 것을 건다. 마지막 요소인 운은 일단 우리 소감 바뀌다. 그러나 항상 그렇지만은 않다. 영화 제작자 세미엘 골드윈은 열심히 일할수록 나는 점점 운이 좋아진다 라고 말하지 않았던가. 좋은 사람이 먼저 성공한다. 남을 생각하고 남을 위해 무언가 하지 않는다면 행복의 가장 큰 원천을 잃어버리는 것이다. 스탠포드 대학 전 총장 레이리몬 윌버가 한 말이다. 여러 전문가들이 이 말을 실천하며 산다. 내가 아는 동기부여와 개인 성장 분야에 저명한 전문가들 가운데 대다수가 그렇다. 실제로도 백만장자인 경우가 적지 않지만 돈을 우선시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이들이 성공한 바탕에는 남을 돕고 싶다는 진실된 마음이 있었고 그 마음의 동기는 행복이었다. 이들의 이기심을 버리고 부만을 쫓지 않는다. 그리고 시간과 돈의 더덕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남에게 자신을 내어줌으로써 주어진 삶보다 더 크게 사는 법을 깨달은 이들이기도 한다. 진정한 힘,
진정한 부를 찾고 있는가? 그렇다면 남들이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 함께 가라. 누가 긍정적 에너지를 빨아먹는 뱀파이어인가? 긍정적 에너지를 쪽쪽 빨아먹는 뱀파이어 같은 사람들은 정말로 존재한다. 이들의 부정적 에너지에 잠깐이라도 노출되면 에너지 소진은 시간 문제이다. 아마 당신도 한 번쯤 이런 사람을 만나보았을 것이다. 수년 전 나는 계약직으로 전문가를 고용한 적이 있다. 그런데 그가 출근하면 왠지 사무실 분위기가 젖었다. 여러 팀원들도 같은 이야기를 했다. 절대 웃지 않고 유난히 말이 없긴 했지만 어떻든 그 사람이 분위기를 망가뜨리는 모습은 대단했다. 물론 절대 의도적인 것 같지는 않았다. 그러나 좁은 사무실에서 그 영향을 피할 방법은 없었고 결국 나는 그가 재택근무를 하도록 주최했다. 그 후 창조적이고 재미있는 업무 분위기가 방해받는 일은 더 이상 없었다. 업무 떠넘기기의 달인을 다루는 법. 사업 초기 나는 제대로 되게 하려면 직접 하라는 신조가 있었다. 하지만 혼자 모든 것을 해내기에는 도저히 틈이 나지 않는 때가 온다. 이후 나는 성공의 비결은 직접 일을 해내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해낼 사람을 찾는 데 있다. 라는 데일 카네기의 말을 가슴에 새기게 되었다. 비결은 정말로 거기에 있다. 제대로 해낼 사람을 찾는 것. 그렇게 되려면 의사소통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는 결코 쉽지 않다. 일을 맡기면 인간 본성의 부정적 측면과 만나게 된다. 대표적인 것이 업무 떠넘기기다. 이럴 경우 시간이 낭비되면서 업무 흐름도 끊긴다. 업무 떠넘기기의 한 유형은 질문을 계속 퍼부어대면서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다. 결국 당신이 이 친구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군. 설명하느라 시간이 다 가니 내가 직접 하는 것이 낫겠어 라고 생각하는 순간 업무를 떠넘긴 사람의 목적이 달성된다. 또 다른 유형의 도움을 요청하면서 상당 부분의 책임을 당신에게 전가하는 것이다. 충분히 혼자서 업무를 해낼 수 있는 사람이 이렇게 행동한다면 다분히 의도적이라 보아도 좋다. 일을 맡긴 직원이 간단한 지시사항마저 따르지 않고 계속해서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도 있다. 다음부터는 자기한테 업무를 맡기지 말라는 무언의 항변을 하는 셈이다. 고용, 해고, 직업훈련, 인사 업무나 긴급한 업무 처리는 남에게 선뜻 맡기지 말라. 또한 직접 하기 싫은 일이라고 해서 직원에게 떠넘겨서는 안 된다. 희망은 전략이 되지 못한다. 신규 창업가들이 대부분 실패하는 이유는 몇 가지로 압축된다. 아직 기업가다운 마음가짐이 없어 적절한 노력이 부족한 탓이다. 마케팅 조사의 기초 지식도 부족하다. 외부 전문가의 기본적 조언을 받지 않고 친구나 가족의 무조건적인 지지에만 의존해 중요한 의사결정을 내린다. 자본이 터무니없이 부족하다. 시장 현실과 맞지 않은 몽상에 빠져있기도 하다. 아무것도 없이 희망에만 의지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정치학자 로버트 페이프스가 말했듯 희망은
전략이 되지 못한다. 한 분야에서 성공했다고 해서 다른 분야에서도 또 성공하리라는 보장은 없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다른 분야에서도 이전의 성공을 되풀이하게 될 것이라고 믿어버린다. 인터넷 판매로 돈을 벌었다고 해서 식당이나 나이트클럽의 운영에도 성공한다는 근거는 전혀 없다. 이건 마치 프로농구 선수가 다음 PGA 골프 경기에서 선두권에 들 것이라고 믿는 셈이다. 불가능한 일은 아니지만 개연성이 극히 낮다. 또 다른 분야에 도전할 계획인가? 그렇다면 규칙도 다르고 요구되는 자질도 다른 완전히 새로운 일을 시작한다고 생각하라. 위험 요소를 제거할 길은 없다. 창업을 해도 좋은 때가 언제냐는 질문을 자주 받는다. 안타깝지만 언제 시작하든 위험 요소를 제거할 방법은 없다. 사업에 뛰어들기 전 위험 요소에 대해 생각해 보아라. 긴장을 늦추지 말라. 자신이 얼마나 위험을 감내할 수 있을지 평가해야 한다. 감내 수준이 낮고 자금도 충분치 않다면 때를 기다리며 월급쟁이로 남아있는 편이 낫다. 마침내 세상으로 나아갈 준비가 되었다면 시작하되 최대한 위험을 줄일 방법을 고민하자. 위험 요소를 어떻게 줄일까? 별달리 규제받지 않은 유형의 제품을 판매한다면 고객이 누구인지 신경 쓸 필요가 없다. 돈을 받고 물건을 넘겨주는 단순한 거래일 뿐이니까. 하지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라면 얘기가 다르다. 업무 범위와 소요 시간을 고려하라. 고객이 충족해야 하는 기준에 대해서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고객은 재정적으로 안정되어 있는가? 서비스 내용과 기한에 대한 고객의 요구는 현실적인가? 가격과 지불 조건으로 괴롭히지는 않는가? 판매자를 자꾸 교체하는 고객인가? 돈만 벌면 된다는 생각으로 덤볐다가는 자신에게 맞지 않는 일에 아까운 시간과 기회만 날릴 수 있다. 안 맞는다고 판단되면 과감 있게 빠져나와라. 책 읽어주는 모세입니다. 늦은 저녁이 지나고 새벽이 다가오고 이른 아침을 향해도 잠이 오지 않으실 때 그냥 편안하게 감상하시기를 바랍니다.